예, 보신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롱패딩에 이어서 스니커즈의 인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5만 켤레를 모두 팔았다고 팔았어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인기 비결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인기가 뭘까요? 지금 이게 3만 켤레 더 만들어서 8만 켤레 판다라고 하는데 네. 신청은 20만 켤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평창 마케팅의 성공이죠. 예. 지금 평창 스니커즈에 대해서 평가가 많은데 지금 뭐 희소성이 첫 번째 희소성, 예. 두 번째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더 플러스 된다면은 11월 1일 날 그 성화가 왔잖아요. 그때서부터 붐업이 되기 시작했다가 세계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올림픽의 홍보 대사가 됐습니다. 그 마케팅을 막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류 스타들, 선미나 한이 같이 그 한류 스타들이 이렇게 같이 가세하면서 운동화 스니커즈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롱패딩, 그다음 스니커즈, 또 다음에 나오는 게 평창 백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방도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예상하십니까? 백팩이요. 예. 어떤 보도에는 1월 중순에 나온다. 예. 어떤 중순에 2월 달에 나온다. 언제 뭐 나오는 겁니까? 소문만 무성하지 예.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형태라든지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봐서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롱패딩부터 시작해서 예. 스니커즈, 백팩 계속 히트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평창 올림픽이 원래 세계 평화와 스포츠 정신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게 되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 파는데 이렇게 다 올인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쓸쓸하기도 합니다. 예. 일단 평창 올림픽 마케팅에 성공한 것 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른바 뭐 평창팔이 아니냐 이런 예.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온 밑에 댓글들을 보면요 예. 살벌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평창 팬티도 나오겠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평창 풀세트, 그러니까 평창 풀세트 이제 그만 나와라. 예, 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평창 올림픽 붐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또 한쪽에 부딪히고 있는데 예. 그래도 앞으로 어떤 상품이 나오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 평창 상품들을 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평창 상품들이 굉장히 품귀 현상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뭐 백팩이나 다른 물건들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과거 올림픽 상품들도 좀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과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1988년도 응팔 보면은 막 저 덕선이가 피켓 들고 나왔던 예. 그때의 그 88 올림픽의 상징이 호돌이 인형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시 인기가 있어요. 아. 물론 지금 평창 올림픽의 그 마스코트가 수호랑하고 반답이에요. 네. 그 선수와 관중으로 올림픽 정신을 수호한다는 수호, 그 호랑이 합쳐가지고 수호랑. 예. 그 반달곰의 반달에다가 기원한다라는 비를 붙여서 반다비. 예. 이 그 캐릭터 인형들도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림픽에 관련된 상품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전에는 무슨 어떤 상품이 있나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런던 올림픽 당시에 한정판으로 고급 운동화가 팔렸었는데 그 중고품으로 다시 되삽니다 지금. 예. 인기가 대단하고요. 러시아 소치 올림픽 당시에 판매됐던 고글을 지금 다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이 자체가 이제는 거대한 국가적인 그러니까 마케팅 현장이 되는 거고 기업들이 이거를 100% 활용하고 있다. 예. 덕분에 엄마 아빠들은 등골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만 아무튼 부모님들이 힘들 거다. 그렇습니다. 결론이신데요. 아무튼 뭐 희소성, 가성비 다 좋습니다만 네.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은 거니까 이런 뉴스를 또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중에서 절반가량이 대략 얼마나 빚이 있을까요? 평균 3천만 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게 경력 3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을 조사를 해본 결과 예. 절반에 가까운 47%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3천만 원, 2,959만 원이라고 하는데 거의 3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이게 학자금 이거 어디에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학자금 대출 보유자가 제일 많습니다. 등록금 문제에 여전히 그 짐을 또 안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의 월 평균 월급 중에서 61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대출을 모두 갚는데 평균 4년 이상 걸릴 전망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 어렵게 취업 관문을 뚫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회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빚을 지고 먼저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2017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좀 어떤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 보십니까? 지금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등록금 문제예요. 예. 자, 지금 보면 학자금 대출 보유자 21%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들어오다가 우리 FDA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예. 등록금 어떠냐? 뭐 여전히 비쌉니다. 예. 뭐한 학기당 뭐 300에서 500은 보통이고 의예과라든지 뭐 좀 그런 데 가보면 막 1,000만 원씩 가거든요. 한 학기당. 이거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서 이거는 대출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2014년, 15년에 그 국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이렇게 했다라고 광고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등록금 반값 등록금 시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느끼는 바가 반값 등록금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 등록금 고지서에는 여전히 그렇게 나 찍힌다는 거죠. 이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부터 사실상 그 사회 초년생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대출금 갚느라고 아무튼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직장인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 절반 정도가 저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랑 동일한 말인데 네. 가계부채가 이렇게 몸통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내놓고 있는 그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예. 소득 주도 성장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 지갑에 돈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사용도 하고 이걸 가지고 널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데 저축할 돈도 없고 쓸 돈이 없으니까 저축할 돈도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더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한국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 지금 1,400조가 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가계대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얼마 전에 그 12.4 대출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근데 특히나 근본적인 부분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가계 부채에 대한 해결책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각종 사회 경제 이슈들 오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